안녕하세요. 인천 삼산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양성원입니다. 오늘 요번 여기 모임에서는 회계를 맡고 있고요. 회계 총무 서기 다 맡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나뵙게서 반갑고요. 뭐 다른 소개는 안 해도 되겠죠. 뭐 어떻게 뭐 하러 오셨는지 정도는 얘기해야 되고 뭘 기대한다. 뭐 이 모임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영상 사회복지 우리 이제 하면서 그 영상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이제 가치를 담은 살아있는 기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거를 저기 앞에 계신 이제 조중현 부장하고 되게 얘기를 하다가 이번 이룸에 대한 그 학습 조직 지원이 딱 나오면서 이거 한번 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알아보는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영상도 담고 하는데 그게 때로는 좀 스티그마성이 있기도 하고 또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채 좀 그런 것을 담아내기도 하고 해서 좀 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같이 느끼면서 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담아보는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카메라를 어떻게 찍으면 잘 찍고 이런 것보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또 고경력이시잖아요. 사회복지. 그래서 더 많은 고민들이 또 축적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썰 풀고 수다 떠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길게 말씀하셨어요. 좀 길었어요. 우리 감기 몸살을 앓고 있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멀리 대전에서 올라온 KTX 타고 오셨습니까? 네, KTX 타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대전 생명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태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양성원 과장님 소개로 참석하게 됐고요. 대전이라는 지방에서 작은 도시에서 사회복지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이라는 한정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이렇게 제한된 부분들에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는데 양성원 과장님 네트워크 활동하면서 만나가지고 조금은 더 넓은 가치들을 좀 나누는 차원에서 부탁을 좀 이런 고민들을 좀 나누는 과정에 이런 꼼지락이라는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거리상에 좀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참여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서 흔쾌히 동의를 했고요. 부족하지만 저를 좀 여기 껴주셔가지고 영광이네. 영광이네. 약간 무임승차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참여하는 과정에서 제 경험들 좀 나누면서 여기 계신 또 다른 선생님들의 경험이 저에게 큰 배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이 소중한 시간 내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오신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의 임규설이고요. 꼼지락 모임은 그냥 전화상으로 사실은 요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복지 현상을 어떻게 잘 기록하느냐 뭐 이렇게 주제만 던져놓고 말 그대로 저는 무임승차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어쨌든 그 흥미는 있었어요. 주제와 내용에 대한 흥미는 있었고 사진을 많이 찍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진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느냐도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재미있을 모임, 뭐 말 그대로 뭔가 직원들한테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이 될 것 같아서 같이 참여하게 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보니까 껌스럽군요. 이미지 생각하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등촌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조중현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을 하면서 기록이라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록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실천에 대한 어떤 전문성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담아내고 그걸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냐 하는 어떤 그런 주제에 대한 기록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또 행정적인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 행정적인 필요성에 대한 어떤 기록은 우리 지금 평가도 준비하고 있지만 너무나 식상하게 많이 해왔던 부분인데,
전자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이 텍스트로 된 기록에 중점을 주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그 사회복지사끼리 어떤 공유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사회복지, 특히 지역복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의 어떤 이 소통이 중요한데 그런 도구로서는 하나도 쓰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는데 저희 복지관에도 보면 자료실에 엄청나요? 엄청나요, 양이. 그리고 뭐 하드가 넘쳐나요, 맨날. 근데 막상 주민들과의 어떤 효과적인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자료로 이걸 쓰려고 그러면 쓸 게 없더라 이거죠. 너무 비효율적이고 아까운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올바른 소중한 가치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담아내고 이걸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친구들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좋은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미력이나마 이 모임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돌려보고 네 좋습니다. 진짜 애매하네요. 전 조준현 선생님 바라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사람 바라봐야죠. 왜 우리 같이 잔사이잖아. 그렇지. 부담없이 해. 저는 혼자 거의 해온 일인데 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나 혼자만의 상상이라는 불안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장에서는 어떻게 응용할 수 있고 좀 이론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으면은 고집스럽게 나가기에도 좀 힘이 안 될 것 같아서 언젠가는 이렇게 같이 고민하면서 작업을 해가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마침 아주 좋은 기회가 됐고요. 저도 이번 기회에 여러 노하우들을 잘 정리해서 사회복지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테이블 없어도 돼요. 알지? 얘 빔프레스 좀 껐어요? 사진은 그럴 때 사회사업에 어떤 가치들을 좀 담는 게 좋겠느냐 그것들을 그 사회사업 가치에 대한 탐구의 시작을 통해서 그것을 같이 매칭시키는 작업을 좀 범죄시키는 작업을 좀 해보자. 1회기가 그거였고요. 2회기 때는 이제 카메라나 이런 컨텐츠들을 어떻게 다뤘으면 좋겠는가를 이선준 감독님의 좀 교육과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고찰해보는 시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1회 때 얘기하는 가치의 부분과 그 다음에 2회 때 우리가 얘기 나눈 이제 그런 컨텐츠 다른 이해들을 통해서 사진과 영상에 이제 어떤 그 직접 해보기. 같이 자기가 해보기. 해본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을 3회기하고 4회기 때 같이 그 해보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회기 때는 저희가 그 영상물로 이제 사진에는 이러한 가치들을 이렇게 담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것들을 매뉴얼을 이제 그 CD 영상으로 우리가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결과물을. 그래서 그걸 5회기하고 6회기 때 만들어서 7회기 때는 다른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조그만 공간에 영화제 비슷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에 대한 다큐와 그리고 우리가 내용 정리한 것들을 좀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상영을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7회기에 마무리를 짓기로 원래 계획 때는 이렇게 잡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솔직히 그 협업 문서를 통해서 진행은 하기는 했는데 예, 또 그동안에 많은 고찰을 해오던 상황이 아니어서 솔직히 이걸 그 계획서 임박한 또 시기였고 그래서 일단은 몇몇 분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좀 요 실질적인 내용 진행에 대한 조금 보완이나 아니면은 좀 더 좀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얘기가 있으시면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솔직히 좀 과업이 크기는 해요. 매뉴얼도 저희가 어느 정도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것도 아직 다 기획 구체적으로 이게 선이 명확히 서 있지가 않아서 예. 근데 솔직히 이 매뉴얼은 이성준 감독님의 아이디어에서 예. 매뉴얼이 아니고 상영이었잖아요. 네, 상영이었는데 그 매뉴얼을 좀 이렇게 약간 좀 예. 우리만의 그런 매뉴얼이 훨씬 낫긴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창하게 매뉴얼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
핸드북 정도로 해서 그렇죠. 실무자들 네. 우리가 보급을 해주면 네. 그런 네. 것들을 좀 쉽게 보고 내가 내 사업에 대한 기록을 이런 식으로 이런 원리로 네. 이런 방법으로 해놓으면 참 좋겠구나 라는 거를 그냥 보급해 주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뭐 매뉴얼 같은 네. 부담 가질 필요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약간의 영상도 만들고 하니까 그것들을 같이 갖다 놓고 이제 이야기한 것들 그런 내용 자체가 다 핸드북에 좋은 매뉴얼적인 내용이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수화하는 거는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까지 다 고려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분들의 그 삶의 어떤 동기나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한 관계의 형성이었고 그게 그러니까 노래교실이나 매개체로 강사분과 어르신 또 거기서 어르신들과 어르신들의 관계를 이어진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담아내는 거는 없었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행했던 뭐 저희 진행하는 프로그램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복지관 가서 뭐 인문학 배우면서 이거 인문학 배우니까 좋아요 뭐 시 뭐 만들기도 하고 요거에 집중했지 이분들이 그러고 집에 가서 어떤 자기가 만든 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고 그걸 아들 딸이 보면서 어땠는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졌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복지관 바깥은 안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상 기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가치 부분에 있어서 그 관계가 그분들 삶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건지 않나. 우리하고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복지관하고 어르신하고 관계, 복지관하고 그 참여하시는 참여자의 관계가 아니고 그분이 그분 생활 속으로 가서 그분들 가족들과의 관계, 그분들 이웃들과의 관계 이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같이 찍거든요. 왜 그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고민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도 우리한테 익숙한 건 그런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제가 말을 좀 프로그램의 목표를 적잖아요. 노래교실이라는 걸 통해서 어르신들의 삶에 있어서의 뭔가 윤택함을 제공한다,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그 다음에 방법으로는 강사를 모셔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을 진행을 한다. 강당 사용은 뭐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이렇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목표는 담지 않고 그 중간에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실행 방법만 담았다고 보는 거죠. 예, 실행 과정에 대한 것만. 예를 들면 도시락 배달하는 목표. 이분들 식사를 거르지 않고 건강하게 하는 거라든가 지역 안에서 뭔가 윤택한 그 관계를 이끌어낸다 뭐 이런 거였으면은 그거는 표현 안 하고 도시락 문 앞에서 주고받는 거 그걸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락 배달 저는 어떤 걸 담고 싶냐면은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영상으로 담아낸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모습 왜곡이죠 또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왜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 영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같이 영상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역에 구령마을이 있어요. 구령마을이 있는데 옛날에 구령마을이 그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돌아가실 줄 잘 몰라요. 그 사회복지사들이 한 가정을 가기 위해서 한 번에 가게 되면 한 10가정 이상 도는데 그걸 매일 못 가잖아요. 근데 전체 건수는 한 80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2주일에 한 번 가는데 그 예방을 무엇으로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했던 게 뭐였냐면은 야쿠르트 아줌마는 매일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구령마을은 지리적인 환경과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야쿠르트 아줌마가 선뜻 잘 안 해요. 더 주면 간다고 하고. 두 번째 아이디어 낸 게 뭐였냐면은 지금 노인 일자리가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가자는 거예요. 근데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림이 됐던 게 뭐냐면은 야쿠르트 아줌마는 야쿠르트만 주고 오는데 어르신들이 가니까 어르신 가정이 어르신이 가니까 야쿠르트뿐만 아니라 대화가 생기더라고요. 문화가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까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날만 되면은 또 구령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르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문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딸이 어떤 떡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갖다 주는 천생이 생겼고 그런 그게 바로 이제 그 떡 하나 내놓는 그 접시에 뭔가 그 어르신 집에서 그 물 한 컵하고 떡 내놓은 거 있죠?
그 이미지가 문화적인 현상을 표현하는 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 손님이 오는 것을 제가 최근에 또 지금 대화 속에서 계속 못 만났어. 할머니랑 이 사람들이랑 잘 못 만났어요. 예. 근데 그래도 이 영상이 주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조작은 어느 정도 됐을지언정 다른 봉사자들에게 교육적인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아,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구나. 이게 어르신이 되게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는 있는 의미로 활용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된 거는 프로그램의 변화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록을 어떻게 하면 기록을 통해서 공감과 소통과 감동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질을 자꾸만 개편하고 발전시키는 거로 이렇게 가는 것도 솔직히 좋은 거지만 우리의 이 중심적인 어떤 축은 기록, 이 현재에서의 기록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가 좀 더 중심은 좀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안 좋은 장면이어도 그거는 교훈을 삼고 그걸 가지고 개선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재현을 할 때 이런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는 재현을 하는데 또 활용할 수 있는 기록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까처럼 만약에 정말 대화가 필요한데 그 봉사자 수가 적어서 그냥 주고 오는데 급급한 상황이 일어나면 그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주민들이 그거 보고 느낄 수 있게 고민하자는 거죠. 예, 도시 앞에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같이 좋겠냐. 고민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로서 이 영상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짧은 시간이라도 한 10분이라도 그럼 대화를 나눠야 되겠네요 라고 결론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봉사자 수가 너무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지역에다가 이웃사람 대계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방울복골 복지에서 성공했던 사례를 이제 저희가 자연주의 사회사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 마을 센터를 중심으로 진행을 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어르신들, 그냥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접근을 해서 인사드리고 만들고 일부러 청소년을 1대1 매칭을 시켜드린 거예요. 그래서 1대1 매칭을 했는데 결국 어르신들이 말이 많잖아요. 집에 가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일부러 거기에 매칭을 시키고 잔치를 열어서 이게 자꾸 이렇게 어르신과 어르신 그리고 주민과 어르신을 연계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한 놀이터를 센터를 잡고 고기하고 잔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놓고 한 번은 오픈해서 지나게 흘러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영상이 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복지고 우리가 배웠던 복지인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가서 식사도 해야 되고 얘기도 나눠야 되고 사회복지사 적어도 30분씩은 대화를 나누고 아니면 10분이라도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공익요원 데려다가 거기 가서 놓고 오는 게 다거든요. 하루에 80개에서 전달을 해야 되니까 80개 그게 3명이 사회복지사 가더라도 오전에 도시락 싸고 오후에 배달하고 그리고 일지 써야 되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근데 자원봉사한다고 자원봉사 제대로 하느냐 이것도 또 거기다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거냐는 모니터링. 그러니까 그런 측면과 내용들을 바라보면 정말 복지관이 어떻게 지금 뭐 기능 개편이나 내용들 때문에도 뭐 여러 가지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복지다운 복지의 개념들을 우리가 영상 안에 담아줄 수 있다면 방향이라는 장터. 참 장터. 서울 이품앗이 그걸 좀 하고 있는데 또 품앗이 또 저쪽 하고 있는데 그저께 갑작스럽게 동아일보에서 어떻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왜 동아일보에서 갑자기 오냐. 근데 그 상황을 다 알고 정보를 알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그 하늘 장터가 있어요. 크게 하려고. 그러면은 오지 말고 그때 장터 하니까 장터가 그림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전달을 했는데 어제 그냥 온 거예요. 동아일보 기자가. 근데 왔는데 그림이 더 좋은 거예요. 준비하는 게 더 좋아요. 자연스럽게 회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는 모습들, 웃는 모습들 뭐 그런 걸 다 찍고 가더라고요. 우리는 장터 속에서 많은 그림이 나올까 생각하고 했는데 사람만 많죠. 지금 딱 이 말씀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보는 관점과 우리의 시각은 굉장히 괴리가 많다. 근데 단순한 현상이지만 그림 속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러움을 억지로 자연스러움을 만드는데 진짜 그 자연스러움에 우리가 그 표현하는 그 단어의 개념과 의미가
좀 우리가 그걸 달리해야 되겠다. 우리는 의도적 속에서 자연스러움을 찾는데 네. 의도가 아닌 진짜 의도가 개입이 되지 않는 자연스러움이 분명히 있다. 근데 네. 우리는 그림이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시각과 의식과 생각을 좀 변화시켜 주는 게 굉장히 또 좋지 않을까 생각 어저께 많이 해봤어요. 오늘 잘 오셨네요. 예. 저 어저께 싸울 뻔했다니까요. 기자. 왜 왔냐? 왜 왔냐고요. 근데 원래 네. 동아일보 애들이 좀 갑자기 와. 참